안녕하세요. 손 대표입니다. 외식업 창업은 하고 싶은데 막막하지 않으세요? 외식업 창업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려드리고 뭘 파는 장사를 해야 될지 제가 선택지를 좁혀드릴게요. 저는 18년 넘게 장사를 해오면서 진짜 단맛, 쓴맛, 똥맛 다 보고 온갖 노하우가 생겼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심하실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달렸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는 처음 장사에 뛰어들었을 때 아무런 선택지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가족 사업이었거든요. 말은 좀 거창한데 지방 대학가에 위치도 빠진 4층 호프집이었어요.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서는 호프집 말고 다른 것도 창업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때 실패한 경험 그리고 성공한 경험을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돈을 버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공유해 드릴게요. 먼저 창업 전에 진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알려드릴게요. 업종 선택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업종 선택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업종 선택에 따라서 어느 상권으로 진입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나고 어떤 연령대에 어떤 성별을 타겟팅을 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타겟팅된 연령대나 성별에 따라서 인테리어 컨셉, 판매 방식, 판매 가격, 메뉴 컨셉이 결정이 됩니다. 외식업이라도 세세하게 따지면 진짜 종류가 많은데요. 일단 저는 영업 시간대로 한번 나눠볼게요. 낮 영업은요, 식당이나 카페가 있고요. 밤 영업은 뭐 이자카야, 호프, 포차 같은 주점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밤 장사는 못해. 이런 분들은 당연히 식당, 카페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나는 야행성이라 뭐 밤이 더 편해. 밤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은 주점 쪽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장사로 인생의 승부를 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업시간 같은 거는 저는 상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내 투자 대비, 내 소비 시간 대비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개인의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예산으로 나눠볼게요. 나는 3억 이상의 예산을 창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저는 2024년은 식당이나 카페보다는 주점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코로나19 이후로 주점 시장이 진짜 박살났어요. 개박살났어요. 지금도 제 생각엔 코로나19 이전에 5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회복이 안 될 것 같으세요? 전 세계에서 식당에 술을 곁들여 먹는 게 아니고 손님이 술을 먹기 위해서 술집에 방문하면서 새벽 늦게까지 영업하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술 문화는 완전히 시장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반드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매출이 회복된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한국의 대표 상권들의 권리금, 보증금, 임대료 이것들이 코로나 전보다 훨씬 낮은 곳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인데요. 요즘 뉴스나 인터넷 보면 대한민국이 힘들어진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는데 저희 집이 그 망해서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간 다음에 겨우겨우 빚을 내가지고 대학가 골목 4층에 호프집을 차렸거든요. 그때가 IMF 때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사회 분위기도 안 좋았고요. 소비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퇴직자가 진짜 넘쳐나던 시기였어요. 그때도 매년 뭐 인건비, 물가는 계속 올랐고 여전히 자영업자들 망해 나간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요즘은 은행 이자 4%대라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때는 금융권, 그 1금융권 이자가 8%대였어요. 근데 저희는 주점으로 그때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사람들이 밥값은 아껴도 술값은 안 아끼는구나. 집안이 아무리 힘들어도 대학생 지갑은 마르지 않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주점은 손님들이 가격에 크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 술맛 나는 분위기만 잘 유지해주면 됩니다.
요즘 식자재값 오른다, 인건비 오른다, 뭐 이런 말 많은데, 가격을 올리기 쉬운 게 식당이냐, 카페냐, 주점이냐, 이걸 물어보시면 당연히 주점 가격이 올리기가 제일 쉽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뭐 잘 나가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이 메뉴 가격을 1,000원 올리면 바로 손님들이 배가 불렀다, 초심 잃었다 그러면서 그 식당을 안 가버리잖아요. 근데 주점에서 안주값 1,000원 올리면 이거는 웬만한 단골이 아니면 올린지 안 올린지도 몰라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운영 난이도가 낮아요. 쉽습니다, 말 그대로. 식당은 맛이 조금만 없어져도 매출에 직격탄이 오거든요. 아니죠. 맛없는 식당은 아예 안 가죠. 근데 주점은 술 마시러 가는 데잖아요. 뭐 고급 와인 같은 게 아니면 술은 공산품이라 맛이 변하질 않아요. 그냥 잘 보관하고 친절하게 잘 갖다 주면 됩니다. 음식이 특별하게 맛있지 않아도요, 손님이 큰 불만이 없어요. 사실은 주점은 맛보다도 얼마나 분위기가 좋으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점에서 파는 음식이 맛까지 있다? 그거는 진짜 대박이죠. 그런 데는 저녁 식사를 아예 거르고 식사 시간에 안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주변에 대학생이나 직장인들 개인적으로 만나는 걸 보시면 그런 예가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창업비를 3억 이상으로 제한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까지 주점 영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번화가나 먹자골목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동네 상권이나 골목 상권에 주점을 신규로 창업하는 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만약에 벌써 주점을 운영 중이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이 현상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신규로 이자카야를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근데 오픈 전에 3개월 정도를 시장 조사할 겸 해서 진짜 서울 상권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 현상은 골목 상권이나 먹자골목, 대형 상권 뭐 구분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힘들게 코로나 이전부터 버티고 있던 주점들이 대체적으로 장사가 안 돼요. 근데 코로나 때 못 버티고 망한 자리에 신규 개점한 데들은 손님이 많습니다. 신규 오픈한 데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시대에 맞는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메뉴 컨셉, 뭐 가격도 고객의 니즈에 지금 현재에 맞춰져 있겠죠. 근데 코로나 전부터 버틴 곳들은 어떨까요? 시설도 5년 이상 지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컨셉도 그렇고 메뉴 컨셉도 그렇고 요즘 컨셉이 아닐 거잖아요. 뭐 신메뉴 같은 거는 냈겠지만 온전히 지금 고객의 니즈를 맞출 수 있을까요? 상권을 돌아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버티던 매장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자리는 좋은데 매출이 떨어지는 이런 매장들을 노려서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이미 코로나 때부터 버티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리가 너무 좋아서 포기를 못 하신다면 정말 과감하게 뿌시고 새로운 컨셉으로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3억 아래 예산도 한번 봐야겠죠. 당연히 예산이 3억 아래면 카페나 식당 쪽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일단 식당부터 말씀드릴게요. 식당도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요. 식당을 선택을 하신다면 저는 가장 보수적인 아이템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선택을 하면 안 되는 아이템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대유행하는 아이템을 선정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익숙하지 않은 아이템이면서 단품 메뉴인 경우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몇 년 전에 크게 유행했던 뭐 대만 샌드위치, 대만 카스테라 이런 거 전국에 몇백 개씩 순식간에 오픈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몇 개나 남아있을까요? 한두 가지 품목으로 크게 유행한 아이템들은요, 절대로 롱런하지 못합니다. 유행이 사라지는 순간에요, 매장도 끝이에요. 엑시트도 힘듭니다. 지금 그런 아이템이 뭐가 있냐면요, 탕후루예요. 탕후루는요, 보수적인 아이템도 아니고 단품이에요. 유행이 끝나고 나면 몇 점포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안전하게 탈출도 못할 것 같아요. 탕후루 매장들이 대부분 소형평수거든요. 거기에 뭐를 다시 해보려고 그래도 소형평수라서 신규로 아이템이 들어갈 것들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벌써 끝물입니다. 탕후루 아이템은 곧 생명이 다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수적인 아이템은 어떤 거냐? 삼겹살, 치킨, 뭐 김치찌개, 돈가스, 초밥, 말 그대로 보수적으로 우리가 먹고
한 끼 잘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여행 나가면요, 3일도 못 참고 한식집에 갑니다. 김치찌개를 1년 내내 먹는 건 가능해도 파스타, 피자를 1년 내내 먹는 거는 힘들죠? 저는 보수적인 아이템 중에서도요, 현재 한국 시장에서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 치열한 돈가스나 김치찌개, 초밥, 이런 것들이 현재 선택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킨이나 삼겹살 같은 거는 아이템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리고 이미 자리 잡은 진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는 있는데 그 노력하고 그 자금으로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도 최고당 돈가스 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 최고당 돈가스에 관심이 생기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정 댓글에 제가 최고당 돈가스 홈페이지 링크도 남겨놓을게요. 제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최저가 창업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템을 선정을 하셨으면 이제 상권도 잡을 차례잖아요. 제가 추천 상권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1번은요, 대학 상권이에요. 진짜 제2의 IMF가 오더라도 대학 상권은 매출이 낮아지는 비율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오피스 상권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직장인은 점심밥을 무조건 먹습니다. 세 번째가 주거 상권인데요. 아무래도 대학 상권이나 오피스 상권보다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만 주변에 배우 세대를 충분히 품고 있으면 나쁜 선택지는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카페 차례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카페는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직접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도 운영을 해봤고요. 개인 카페도 차려봤습니다. 창업자들이 카페는 일이 많이 없고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창업 전에 카페 창업 희망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대부분 이런 상상들을 하세요. 햇빛이 내려쬐는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어디 가서 명함 줄 때도 주점, 식당 이런 거보다는 고상하고 품격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진도 높고 일도 편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단언합니다. 그분들의 착각이에요. 스타벅스나 대기업 아니고서는 마진이 음식 장사보다 낮을 거예요. 인건비도 술집만큼이나 들어갑니다. 심지어 대기업도 못 버티는 게 카페예요. 유행하고 가격이 엄청 민감하고요. 여러분, 카페벤에 생각나세요? 지금 흔적이나 남았나요? 엔젤리너스 어떠세요? 진짜 많이 폐점했죠. 그리고 식당이나 술집보다 자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만큼 임대료라는 고정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식당이나 카페나 술집이나 BEP라고 하거든요. 블랙 이븐 포인트. 근데 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매출은 비슷비슷해요. 업종을 가리지 않고. 근데 객단가는 술집, 식당, 카페 순으로 카페가 객단가가 제일 낮아요. 객단가가 낮아서 손익분기점을 넘길 절대적인 매출을 올리기가 힘들고요. 결국에 원가가 아무리 낮아도 이익을 남기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카페 창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영상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 현재 대유행하고 있는 단품 아이템, 특히 보수적이지 않은 아이템은 무조건 피하자. 창업 비용이 3억 이상이고 야간 영업에 반발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제일 운영 난이도가 낮은 거는 주점이다. 단 먹자골목이나 지역 유명 상권에 입점해야 됩니다. 창업 비용이 3억 미만이시라면 지금은 주점보다는 식당이 안정적이다. 식당 아이템을 선택을 할 때는 한국 사람이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아이템으로 선택을 하시고 치킨이나 삼겹살 같이 경쟁이 너무 치열한 아이템은 피하자. 상권 우선순위는 대학 상권, 오피스 상권, 주거 상권이다. 카페는 비추천한다. 오늘 내용은 아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초보 창업자들한테는 충분히 창업의 기준을 잡아주는 가이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좋은 상권, 좋은 아이템 선정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추천 영상 보시면 지금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창업 전이시라면 꼭 시청을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